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5일인데요. 제가 긴급 방송을 켰습니다. 왜냐면 지난 간밤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져서 9만 1000불까지 흘러내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불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현황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간밤에 흘러내린 이유가 뭐 그렇게 복잡한 이유는 아닙니다. 사실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도 아니고 전반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전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TD코인이라는 애널리스트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적어도 2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와 이 운영 그다음에 임대 계약을 종료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AI 산업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 계약을 종료했다면 그것도 2개 이상이나 이제 더 이상 AI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뭐 1년 넘게 이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게 뭡니까? AI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AI 산업이 더 이상은 이제 나스닥을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불안감, 그 불안감이 퍼지면서 이 나스닥 지수가 어젯밤에 1.2%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2% 하루에만 2% 넘게 빠지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였는데 계속해서 이 기술 테크주에 대한 이 도전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며칠 뭐 몇 주 전에는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이게 정말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들이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AI 기술 또는 AI 산업에다가 써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 맞냐? 이 주가 지금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결국 딥시크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냈는데 실리콘밸리는 돈을 허투루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뉴스가 나오니까 더 시장의 충격으로 지금 다가온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항상 나스닥 지수와 동행한다. 네,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이 있죠. 최근에는 물론 이 나스닥 지수와의 동행이 상당히 더디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센티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비트코인도 같은 위험 자산의 또는 혁신주, 기술주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안 좋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나머지 암호화폐들까지 해서 전부 다 빠진 이유는 결국 이 나스닥 지수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어제 흘러내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흘러내리고 계속해서 이 AI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기술주, 테크주의 어떤 이 너무 거품이 껴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번진 거. 이게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이번 주 여기 이제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게 밸런스 기사를 제가 가져온 건데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써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데이터 센터 운영 계약 종료, 리스 계약 종료에 대한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딥시크 쇼크, 딥시크가 나온 이후로 실리콘밸리 이 대기업들에 대한 고평가,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그런 내용이 일단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밤인데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제 컨슈머 센티먼트 인덱스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 지금 소비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느냐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월 달에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2월 결과가 내일 이제 발표되는데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나온 거시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미국의 소비가 조금 심상치 않다. 특히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이 PMI 서비스업 지표가 49가 나오면서 50 밑으로 하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경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소비 섹터라고 하는 게 소비라고 하는 게 지금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일에 나오는 컨퍼런스 보드의 또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 투자자들이 미리 차익 실현을 한 거다. 이런 지금 전망도 있습니다. 게다가 수요일에는 또 뭐가 다가와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까지 기대 이하의 실적 발표를 하면요, 이 나스닥이 더 아무래도 빠지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리 또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욕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첩첩이 쌓여 있는 불확실성, AI 고평가 논란, 마이크로소프트가 임대계약 그 데이터 센터 끊었다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팩트고 거기에다 플러스 지금 미국 경기가 수축하고 있다라는 불안감.
미국 GDP가 줄어들지 않을까? 경기가 이제 하강하는 국면이 아닐까? 이런 우려. 여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도 만약에 결국 이제 AI라는 테마를 끌고 가는 거는 주도주는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가 거의 나스닥 지수를 많이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엔비디아마저 수요일 실적 발표가 잘 못 나오면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겠다, 상황이 좋지 않겠다 해서 미리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테크 IT 섹터에서 발을 빼는 투자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도 같이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가 25년 들어서 연초 대비 3.8%밖에 못 올랐었는데 그것도 어젯밤에 빠지면서 이제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예요, 지금 현재. 그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S&P 500 지수는 이제 똔똔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1.7%밖에 못 올랐습니다. 똔똔이고요. 그렇습니다. 금 가격은 그래도 한 7, 8% 넘게 연초 대비해서 올랐는데 물론 2025년 2월 달밖에 아직 지나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2024년에 너무 잘해줬던 이 양대 미국 주가 지수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는 거, 이게 결국 비트코인 가격에 또 이제 현재는 이 눌림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뭐냐면 지금까지 현황이고 비트코인은 결국 펀더멘탈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스닥과 똑같이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트코인 투자는 만합니다. 나스닥과의 동행은 한때는 하지만 한때는 또 하지 않고 그 한때 하지 않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오히려 따라가는 기간보다 동행하지 않는 기간이 길거든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정확히 나스닥과 동행하지 않는 국면이기는 해요. 나스닥과의 상관성은 지난 한 2025년 한 2개월 상간에 들어서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빠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지난 11월, 12월부터 작년 지금까지 보면 거의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 글래스노드의 그래프를 보세요. 비트코인의 리얼라이즈드 마켓캡이라고 하는 차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습니다. 노란색 선이 바로 그건데 지난 11월 비트코인 가격이 회색선이거든요. 급격하게 오르는 11월 말에는 이 리얼라이즈드 캡, 즉 실현 가격으로 계산한 시가총액이죠. 이 거래소에서 표현되는 지금 현재 가격이라고 하는 그걸로 계산한 시가총액이 아니고 실현 가격으로 계산한 시가총액이 약 7천억 달러였단 말입니다. 7천억 달러였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11월 말에 급격하게 오르고 12월부터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근데 실현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1,600억 달러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그동안에도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리얼라이즈드 캡, 실현 가격 기준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8,6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냥 비트코인에 들어와서 쟁여놓고 있는 자금이 지난 12월부터 11, 2 이렇게 2개월 동안만 1,600억 달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가격에 그냥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펀더멘트를 봐야 됩니다. 커튼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물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알아야 그래야 비트코인에 제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리얼라이즈드 캡이 늘고 있다는 거는 결국 이게 다 나중에는 가격으로 반영된다. 가격으로 무조건 반영됩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손해를 보고 살려고, 손해를 보고 나중에 팔려고 이때 이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할 때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횡보 기간이 끝나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산 겁니다. 1,600억 불 정도의 비트코인을 쓸어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익을 볼 때까지는 비트코인이 이제 뭐 시즌이 종료된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더 크게 빠진다거나 이런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쌓여있는 이 매수 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갈 일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제 파월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거듭제곱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몇 법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월로 차트에 따르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적정가가 89,000불입니다. 이거는 이제 파월로에다가 기울기를 몇을 대입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또 좀 이따 다른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21st 캐피탈의 시나 CEO가 자기가 계산한 파월로에 따르면 이 점선이죠. 이 점선이 바로 파월로, 이 점선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이 노란색 비트코인 가격이 뭐 이 위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줄렁줄렁 하다가 지금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적정 가격인 89,000불 위로 살짝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2,000불이 그래서 절대 많이 지금 뭐 엄청 많이 빠진 게 아니다. 그냥 적정 가격 수준으로 회귀한 거다. 이런 판단인 거죠. 그래서 파월로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진짜 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로그 스케일로 비트코인 차트를 그려서 이 시간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 로그 스케일로 그려보면 특정 시간 주기가 지남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똑같은 비율로 상승한다라는 규칙이 보입니다. 그 규칙이 바로 파월로예요. 그래서 거듭 제곱의 법칙. 똑같이 2배가 오르는 시간은 똑같은 기간이 아니라 2배씩 늘어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2배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간이 원래 2배,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오르는 기간이 요만큼이었다면 그 다음은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2배로. 2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은 또 2배로 이만큼 늘어나고 결국 2배가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계속 증가하는데 그 증가는 폭이 일정하다. 그게 실제로 이제 이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를 로그 함수로 그려보면 이제 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생기겠죠. 직선, 비트코인 가격이 이 추세선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직선이 생기고 그 직선이 이제 기울기라는 게 있습니다. 1.5냐 아니면 2냐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산하기 나름이라서 이 기울기를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분의 기울기에 따른 파월로에 따르면 현재 적정 가격 89,000불인데 아직도 비트코인 가격은 그 위에 있는 거고 지금 당연히 바이더딥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이 위에서 아직 돌고 있기 때문에 뭐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면 뚫고 내려가면 뭐 다시 올라오겠지만 아예 뚫고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불안해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차트에서 보여지는 거는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추적하는 파월로거든요. 이 사이트는 bitbo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이제 사이트 주소가 있죠. 차트.bitbo.io. 여기에서도 파월로 차트를 이렇게 쫙 그려줍니다. 실시간으로 보여주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트래킹하는 바로는 현재 가격이 이제 92,241불이죠. 이 노란색 선, 노란색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는 가격이 현재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가격이 이제 파월로 기준 적정가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가격을 보시면 그 밑에 날짜도 있죠. 2025년 3월 21일 기준으로는 적정가가 108,491불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날짜로 가보면 이게 이제 스케일이 커서 정확히 2월 25일이 지금 클릭이 안 되지만 2월 20일 기준으로 볼게요. 2월 20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당시 98,000불이었어요. 근데 적정 가격은 105,000불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파월로 대비해서 약간 저평가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가격은 얼마예요? 92,000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이더딥, 즉 저가 매수하기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다 라는 게 이 파월로 차트의 결과인 겁니다. 결국 이 초록색 추세선을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을 한다. 길게 보면. 그리고 내려갈 때 항상 이 빨간색 지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은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오른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충분히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요 정도 선에서 사는 거 나쁘지 않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파월로 차트가 보여주는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규칙, 법칙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렇게 가격이 한번 크게 빠질 때 하루에 5% 빠졌잖아요, 지금. 뭐 지금은 이제 살짝 반등해서 92,000불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3% 하락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렇게 크게 빠질 때 한번 사는 게 참 좋은 전략이다라는 게 바로 이 로그 함수 차트가 보여주는 비트코인의 아주 장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마이크 알프레드라고 하는 아주 뭐 유명한 비트코인 투자자고 그 다음에 울트라 마라톤도 뭐 4개나 참여하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인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 자 영어긴 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비트코인이 10만 불 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92,000불 또는 88,000불까지 떨어지면 살 거다라고 외쳤었어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 10만 불일 때. 근데 지금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이제 민한 말을 하는데 This is why people are poor. 이게 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다. 결국 저도 비슷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떨어졌으면 좋겠다.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게. 이렇게 막 생각을 하죠. 가격이 막 10만 불까지 올라갔어 생각해 보시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놓쳤는데 너무 아쉽다. 비싸다. 지금 사기 너무 비싸다.
그래서 가격이 한 92,000불, 88,000불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살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91,000불, 92,000불 수준에 왔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될 것 같다는 게 이 마이크 알프레드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너무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달아난 거다라는 근본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요 짤을 가져와 봤습니다. 정확히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 74,000불일 때는 난 바보야. 나 왜 안 샀을까? 막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48,000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나 그런 거지 같은 거 안 사. 이제 막 떨어지니까 너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손도 안 대길 잘했어. 안 사. 이랬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93,000불까지 올라가니까 또 똑같이 나는 바보야. 왜 안 샀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겠죠. 그냥 자꾸 자기의 어떤 멘탈과 심리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지배를 받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비트코인 개수를 모아나가면 결국 출렁출렁하는 비트코인의 그 파도 같은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나의 멘탈이 녹아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은 불안해서 못 사고 오르면은 사고 싶은데 비싸다고 핑계로 못 사고 떨어지면 살 거라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원히 못 삽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 뭐 전일 대비해서 한 3% 떨어진 이 시점에 조금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로 성공하시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또 유튜브나 아니면 SNS 켜시면 아마 폭락이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비트코인 폭락했다, 더 폭락할 거다, 더 빠질 거다, 가격 빠질 거다, 힘들 거다, 사지 마라. 이런 폭락이들이 많이 등장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항상 가격이 빠지면 등장하는 폭락이들, 비트코인 끝났다. 네가 그렇게 쉽게 비트코인으로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냐? 뭐 이렇게 겁을 주면서 사지 마라, 거봐라, 이렇게 위험한 거 투자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소위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걸으십시오. 그냥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튀어나올 때 그런 썸네일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일 때 이럴 때가 살 때구나.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오랜 투자 경험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폭락이들이 많이 튀어나올 때가 바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더라 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많이 빠졌지만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처럼 전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더 샀습니다. 91,000불에 아주 낮은 저점을 잡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동 매수로 걸어놨기 때문에 가격이 특정 퍼센트 이상 빠지면은 저는 자동으로 사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자동 매수가 된 결과를 이메일 온 걸 보고 아주 흐뭇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저가 매수를 하던 비트코인이 좀만 지나면은요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질 때 더 사서 개수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을 같이 가져가시면은 비트코인으로 더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음 데일리 비트 또는 10분원 비트코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